굿모닝. 잘 주무셨어요? 네. 자, 오늘 이제 댓글 오늘 답을 한번 해보는 순서를 갖습니다. 이분 참 정말 고마우신 분이네. 에메랄드 스카이라고 하는 필명을 가진 구독자분. 오쌤 방송이 좋은 이유.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을 하게 해준다.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소소한 것에도 행복하고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야 된다고 나를 세뇌시켜준다. 부모와 자식 관계를 반성하고 좀 더 괜찮은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가르친다. 최고! 아니 내가 이메일 주소라도 알고 전화번호라도 알고 그럼 무슨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 보내드리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네. 이게 공중파 방송이면 이럴 때 이렇게 선물도 보내고 그러는데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한 분 어제 그 댓글을 주신 분이에요. 에디타쿠라고 하는 구독자 분이십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뉴욕에서 한번 태어나고 싶다. 자유롭게. 그런 글을 주셨던 분이에요. 이런 글을 주셨어요. 우리 아기는 외고를 졸업하고 연세대학원 석사까지 받은 후에 현재는 대기업 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지만은 결코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다 큰 아이를 아기라고 그러는 이 말, 저도 처음에 되게 신기했는데요. 이 호남 지역에 가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40살, 50살이 돼도 부모는 우리 아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서울 지역에서 아기는 진짜 깐난 아기만 아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호남 지역에서는 아기라고 그러더라고. 아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어쨌든 연세대학교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자정이 넘어서도 퇴근을 하지 못하고 일에 치여서 하는 말. 엄마, 돈 벌면 뭐래요? 돈을 쓸 시간이 없는데요. 또 한 푼 두 푼 안 쓰고 다 저축하면 뭐래요? 내 힘으로 서울 직장 근처에 집 한 칸 마련할 수가 없는데요. 살면서 공부도 한 번 속썩인 일이 없던 우리 효녀 같은 우리 딸. 이런 말을 듣는 제 마음은 정말 찢어집니다. 입시 준비하느라 제대로 마음껏 놀아보지도 못하고 자라난 내 아이가 애미 입장에서 너무나 가엾고 대한민국에 처한 제 현실이 너무나 서글픕니다. 오쌤한테 답답한 제 마음을 주저리 넋두리를 하고 싶었나 봅니다. 이런 글을 주셨어요. 지금 좀 낫네요. 제가 처음에 이 댓글을 읽었을 때 머리가 띵 했어요. 뭐라고 답을 드려야 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사는 게 이렇게 다 피라미드 같잖아요. 이렇게 층층이 다 우리 밑에도 쫙 있고 위로 보면 위로도 쫙 있고 그죠? 남들이 보면 우리나라 아주 엘리트 코스를 남들이 부러워하는 걸 지금 다 갔네요. 그죠? 일단 고등학교 외고를 간다라는 것도 상위 1%만 갈 수 있는데 아닌가? 거의. 그리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나왔다. 대학도 10중 8구는 뭐였는데 나왔다고 치고 야, 그것도 굉장한 거 아니에요? 인서울 중에서도 거의 최고 클래스에 있는 학교. 그리고 대기업을 다닌다. 삼성인지 현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기업. 그 우리나라 보통 사람들의 그 드림이잖아요. 드림. 그죠? 근데 1111에 지어가지고 행복해 보이지가 않는다. 이게 또 이제 밑에서 바라보면요. 참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 공무원 시험 준비하느라고 몇 년씩 그 도서관에 처박혀서 정말 그야말로, 충분히 먹지도 못하고, 수영 기르고 그냥 온 젊음을 희생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나면, 꿈이 이루어지던가요? 그러던가요? 또,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그렇게 공부해갖고, 의과대학 가갖고 의사들 보세요. 30 몇 살까지 정말 공부하고 밤새고 월급도 얼마 안 되고 그때는 그러고 살잖아요. 그렇게 하고 의사 되고 나니까 다들 행복하던가요?
이거를 있잖아요. 세상을 네거티브하게 바라보면은요. 좀 긍정적으로 해볼게요. 네거티브하게 바라본다기보다 우리가 위를 바라보면은요. 한두 끝도 없습니다. 위를 바라보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고 와 너무 부럽다.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우리 좀 현명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그죠? 정말 열심히 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뭐 자원도 없고 가진 게 없는 나라잖아요. 가진 게 없는 나라. 개인이나 국가나 가진 게 없는 사람이 그래도 좀 한번 살아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좀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나도 한번 잘 살아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방법은 남이 뭐라고 하더라도 욕먹을 각오하고 좀 남달리 온갖 희생을 나가면서 그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나아지죠. 조금 나아지죠. 저는요 근데 그렇게 나아지고 나잖아요. 그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나 내가 왜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래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없는 사람이에요. 또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잖아요. 제가 외대 포르투갈어과 나온 건 알죠? 물론 그것도 그래요. 그때 인서울이잖아. 아니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대학 입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지금에 비하면 훨씬 쉬웠지. 그 당시는 의대 가기도 쉬웠었는데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상대적인 거, 그죠? 그러니까 다시 좀 더 쉽게 해볼까요? 저 반에서 그때 60명이었습니다. 60명. 우린 그때 공동학군. 뺑뺑이 돌려가지고 공동학군이었거든요. 뭐 서울, 경기, 경북 이런 거는 이제 나보다 3년 이상 선배니까 지금으로부터 57년생 이전 사람들은 시험 봐가지고 고등학교를 간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때는 뭐 경기고등학교, 뭐 서울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이런 데 나오는 사람, 뭐 용산 이런 데는 이제 공부 잘했던 사람이고 57년생 이후 58년생서부터인가? 그때서부터 뺑뺑이 세대니까 그때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전 뺑뺑이 세대입니다. 뺑뺑이 상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고 고등학교를 갔는데 반에서 60명이었어요. 60명. 반에서 한 20, 평균 한 25등? 그 정도 했습니다. 공부 잘한겨? 무슨 옛날에 지금 예에서 민사고 같은 데서 60명 가운데 25등 했다 그러면 그거 나쁜 거 아니지. 근데 뺑뺑이 세대에 그냥 평균적인 학교에서 반에서 25등 했다고요. 그거 공부 잘한 거냐고. 그래 난 공부 못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왜? 나 공부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공부를 잘했던 사람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더라. 하면 된다고. 하면 안 되기도 해요, 여러분. 어느 정도는 되지. 어느 정도는 되는데 아주 잘하는 거는 공부가 됐든 뭐가 됐든 아주 잘하는 거는 약간 끼가 있어야 돼. 끼가. 물려받은 DNA도 있고 좀 뭐 있어야 돼. 그런 거. 근데 어쨌든 저는 공부만 했습니다. 웃겨. 진짜 공부만 했어. 공부만 했는데 안 되더라고. 공부머리가 별로 없어. 근데 어렸을 때 이거 잘했습니다. 이거 시험에 안 나오잖아. 그죠? 이거 뭐 말 아무리 잘해도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잖아요. 내가 무슨 뭐 웅변대회 나가지고 뭐 상을 탔다. 뭐 그런 건 뭐 대학 가는데 아무 상관 없잖아요. 시험이 중요하지. 어쨌든 공부 잘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공부도 잘하지 못하고 뭐 생긴 것도 그저 그렇고 여러분 나 이 말 하려니까 좀 찔리네. 오쌤 그래도 그 나이에 잘생겼어요. 그 정도면 내가 귀 좀 살짝 봐. 귀 나 성형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저 동영상 제가 유튜브 한지 7, 8년 이상 되지 않았나? 7, 8년 전에 동영상 거꾸로 보세요.
지금이 그때보다 나아요. 왠지 알아? 돈 좀 썼거든. 아니야, 7, 8년 전에만 해도 그때도 기본적인 돈은 썼을 때다. 코도 이거 코 높인 지 10년 넘었지? 15년, 한 3년 됐나 보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이 그때보다 훨 낫습니다. 오히려. 아니야, 다시 얘기해서 자, 나는 가진 게 없이 태어난 사람이에요. 가진 게 없이 공부도 잘 못했고 하긴 했어 열심히. 나 학교 다니면서 막 땡땡이 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고 그리고 뭐 집안에 돈도 없었고 뭐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도 그래도 나도 한번 뭐 그 흔한 말로 시체말로 성공해보고 싶다.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그러니까 무지하게 열심히 살았죠. 무지하게 열심히 살았지. 근데 저는요, 제가 이만큼 올 수 있었던 데는 한 두세 가지의 원동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 첫째는 기본적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실했습니다. 성실했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열심히 살고 모든 사람이 성실하다고 해서 절대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야. 첫째는 성실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이 사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살았다. 나는. 그런데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살게끔 알려준 이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왔냐? 그거는 영어를 접하고 그리고 미국 대학원을 나오고 내가 서양 문화를 비교적 일찍 접하면서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우리 8식구 가운데 엄마, 아버지, 형제 8식구 가운데 유일하게 서양 문화를 어렸을 때 경복궁에서 길거리에서 접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접하면서 저만 유학 갔다 온 사람입니다.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서양 문화를 접하면서 별종의 남과 다른 그런 인생을 살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성실하고 남다른 방식으로 살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예나 지금이나 참 많은 사랑을 받고, 그러니까 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집에서 지금까지 살았다. 정말 이거 환상의 조합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이 셋 중에 어느 한 가지만 빠져 있어도 오늘의 오성씨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성적으로 제가 EQ가 높아요. 그래서 IQ는 꽝인데 EQ가 높다고. 공감 능력이 좋다고요. 그 풍부한 사랑과 감성적으로 풍요롭게 이렇게 살았다. 경제적으로는 부족했지만 그러나 성실했다. 그 다음에 남다른 방식으로 살았다. 근데 여기에서 적어도 그 남다른 방식으로 살았던 것은 영어권과의 어린 시절서부터의 접촉이 큰 역할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제가 이런 남들보다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저도 한번 잘 살아보고 성공하고 싶었던 욕심을 가졌을 때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산 거는 그건 정말 후회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그 따님 얘기하신 분 열심히 산 거는 저하고 똑같죠. 참 열심히 살았죠. 근데 가장 스탠다드 한국식에서 정적인 방식으로 열심히 사신 거예요. 그죠? 그런 거죠. 저는요 어느 누구도 이제 두 가지죠. 예를 들어서 기본이 조금 되어 있는 경우, 기본이라는 것은 제 얘기의 기본은 이제 그거죠.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그래서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나라는 가진 게 많은 나라잖아요. 여기 와서 한번 보세요. 이게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 땅 여기다 뭘 심어도 막 풍요롭고 막 놀러 빠져 있잖아 땅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여기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나라에서 그 경작자 한번 보세요. 막 월판에 막 비행기로 씨 뿌리고 약 뿌리고 우리나라는 호미로 뭐하고 할 정도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원도 엄청 풍부하고 모든 게 풍요로운 이런 나라에서 거기다 미국은 또 세계를 이끄는
자기네 마음대로 해도 될 정도로 주체국이잖아. 주체국. 그러니까 기업으로 보면 사장이잖아. 사장. 그죠? 캐나다는 뭐 부장 정도 되고, 우리 한국은 직원이죠. 근데 조금 그래도 좀 경력직이 되는 직원 정도 되겠다. 그죠?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라도 조금 이렇게 가진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래도 뭐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가 이렇게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니까 좀 사는 게 편하죠. 그건 부인할 수가 없죠. 사실 뭐 캐나다나 미국 이렇게 살아보면 사는데 의외로 큰 돈이 안 듭니다. 이 나라에서는, 캐나다에서는. 왜 그러냐면 일단 의료비가 공짜예요. 이 나라는. 그 다음에 교육비가 공짜야. 학교 가면 다 공짜지. 대학교 과정도 별로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듭니다. 이 나라는 상대적으로. 그리고 뭐 어디 놀러 간다? 뭐 기름값만 있으면, 우리나라보단 기름값이 싸죠. 기름값만 있으면 그냥 뭐 동네방네, 제가 요즘 많이 보여드리잖아요. 그냥 뭐 공원도 많고 그냥 먹을 것 좀 싸갖고 가갖고 그냥 거기서 놀다 오면 되고, 뭐 즐길 게 많이 있습니다. 자연도 즐길 게 많고.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참 많은 돈이 들죠. 가게도 길 막히고 힘들고, 그죠?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이런 풍요로운 나라에서 태어나면 아무래도 기본이 되어 있는 데서 태어나서 사는 거니까 좀 쉽죠. 그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나라 개인적으로도 조금 풍요로운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그 속된 말로 이제 금수저죠.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조금 낫죠. 그런 자식들은 아무래도 부모들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게 클 수 있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건 운명인 걸. 그건 운명이죠. 그리고 또 반대로 여러분, 우리도 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사는 이유는 자식 잘 돼 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상당 부분은? 그죠? 우리가 저도 그런데요. 저도 나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살고,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많은 정보를 얻고, 그렇게 해서 많은 경험을 얻고, 그렇게 해서 제일 보람된 건 뭐냐? 내 자식들,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다양한 길을 아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조금 이제 여유로우니까 우리 자식들이 좀 갈 수 있는데 쉽게 서포트를 할 수 있었다라는. 근데 인간이라면은 그러기 위해서 돈도 벌고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열심히 일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의 부모가 그렇게 살았더라면 내가 좀 혜택을 받을 거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능력이 된다면 내 자식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거고, 내 자식이 그렇게 또 열심히 산다면 자식의 자식, 나의 손자, 손녀가 그렇게 조금 살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꾸 깨우치고, 그래서 부모가 희생하고,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자식은 그만큼 혜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희생도 부모가 알고 희생을 하고 그래야지.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고, 그죠? 어쨌든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따님이 그렇게 이제 대기업, 그러니까 외고 나오고 연대 대학원까지 나오고 대기업 다니고 과장으로 일하고 그러면 누가 봐도 엘리트죠.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 뭐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거를 조금 자꾸 위만 쳐다보면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아래를 보면은요, 이 글을 쓰신 어머니 훌륭하신 분입니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따님을 그렇게까지 키워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유튜브 방송하셔도 성공하시겠다. 나는 이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애를 이렇게 가르쳤다. 유튜브 방송 해보세요. 그렇다니까 훌륭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따님도 훌륭하죠. 그리고요,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이 나중에 어떤 결과물을 얻는 사람은 20대, 30대, 최소 40대까지는 정말 불철주야. 엄청나게 일하고 밤낮 가리지 않고 주말 없이 일하고, 당연한 거는 아니지만
우리의 현실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누군들 그렇게 살고 싶어요? 누군들 그렇게 살고 싶냐고. 근데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 주 50시간만 딱 일한다? 그래갖고 성공할 수 있나요? 난 절대 불가. 절대 불가. 그러면 시스템으로 그렇게 갖춰주면 된다고? 그거는 이미 어느 정도 성장해서 기반이 있는 국가나 기반이 있는 조직에서는 혹시 가능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늘 경쟁자가 있잖아요. 나는 52시간 일하는데 100시간 일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거 어떻게 이겨? 그러니까 100시간 일하지 못하게 만든다? 에이, 그건 아니지. 그 사람 그렇게 해서라도 성공하고 싶다라는데 왜 그거를 막아? 안 되죠, 그거는.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자영업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 회사 다니는 그 대기업 다니는 직원만 그러는 게 아니라 뭐 자영업 하는 사람, 자영업 하는 사람이 52시간만 일합니까? 어떤 자영업이 52시간 일합니까? 거의 100시간 일하지. 누가 하라 그랬냐고요? 본인이 하겠다는데 하는 건데. 그 잘못, 아니, 어른이 자기가 하겠다라는데 그걸 왜 말리냐고. 개인의 자유인데, 본인이 택해서 그런 삶을 살겠다는데, 그렇게 하고 나다 뭐 잘 살아보겠다는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아니, 만약에 누가 나도 그렇게, 제가요,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까지 영어책 28권을 발표했어요, 제가. 그리고 평균적으로 학교 다니면서 3개 내지 4개 알바를 했다고요. 물론 영어 가르치는 가액 공부 알바입니다. 무지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 40살 될 때까지는 1년에 350일을 일했을 것 같아요. 그럼 15일은 뭐냐고요? 아픈 날. 도저히 아파갖고 뭐 꼼짝 이런 날은 좀 쉬었지만 나머지 저는요 1월 화수 목금토 일하는 사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옛날만큼 그렇게까지 막 정말 피비린내나게 일하진 않는데 기본적인 마인드는요. 기본적인 내 머릿속의 회로는 24시간 굴러갑니다. 저 카톡은요 1년 365일 24시간 받고 바로바로 대답하고 그럽니다. 저 지금도 잠 푹 못 잡니다. 못 잡니다. 왜? 어떤 일이 어디서 있을지 모르니까 늘 중간에 깨면 이렇게 카톡에 또 봅니다. 그럼 뭐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일어나고 또 카톡하고 그러고 삽니다 지금도. 근데 저뿐만 아니라 뭔가 큰 일을 하는 사람은요 다 그러고 삽니다. 제가 예외가 아니고 누구나 그렇게 산다고요. 누구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막 그게 가끔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에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누구나 그래요. 그렇지만 그 글 주신 구독자분 어머니 훌륭하게 잘 키우신 겁니다. 그리고 따님도 아직 젊잖아요. 아직 젊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옳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 딸도 저도 이제 그 나이인데 애들이 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직도 우리 아들, 딸이 막 열심히 많이 돈 벌고 그런 나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자기 일에 빠져갖고 일하는 모습 보면 너무너무 그게 자랑스럽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일단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런 뼈를 묻는다거나 일에다가 뼈를 묻고 자기가 하는 일에 뼈를 묻을 정도로 혼신을 다해서 그 자기가 하는 일에 몰입하는 시간 가리지 않고 그런 사람만이 나중에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진 게 없는 사람은요 일단 그게 기본이 돼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그래야 이제 한 칸 올라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뭘 좀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어떤 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건 필수입니다. 그리고 워라벨이 어쩌고 주말에 워라벨 알죠? 일과 레저가 레벨을 맞춘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리고 문화생활이 어쩌고 주 52시간이 어쩌고 이거는 다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나는 평범하게 살기를 원해. 그럼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지.
본인이 선택하는 거지. 연세대학교 대학원 나와서 대기업 갔다 외고 나오고 정말 훌륭하게 잘 자란 거죠.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려면 정말 뼈를 묻게끔 지금까지 공부도 했고 그렇게 했으니까 거기까지 갔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면 뭐 그 대기업 안 간 사람 사람도 아니야?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러나 그래도 본인이 한번 뭔가 두각을 나타내고 싶고 뭔가 한번 자기가 이루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모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봐주신 게 나는 옳다. 그리고 그렇게 과정을 가다 보면 누구나 힘들다. 여러분 마라톤 같은 거 한번 달려보세요. 전부 마라톤은 아니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그만둘까? 내가 왜 이걸 뛰고 있나? 그런 생각 들죠, 마라토너도. 그러나 그 과정을 겪고 신기록을 세우고 그런 뿌듯함 때문에 다 그런 과정을 겪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요, 월급쟁이가 돼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급여생활자, 이 월급쟁이라고 하는 것은 월급쟁이는요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기업의 오너는 그 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아이디어와 노력과 자본과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투자한 사람이 기업의 오너잖아요. 그죠? 투자가 또는 뭐 자본가, 그죠? 투자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 결과물에 대해서 그 결과물을 가질 권리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거기에 종사하는 이제 고용을 해가지고 그 종사하는 소위 말해서 그 고용인들, 월급쟁이들은 능력에 따른 자기의 노동력의 대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0을 투자를 해서 나중에 200의 결과물을 벌었어. 그럼 100이라는 거를 이렇게 결과물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직원들하고 공유하게 나눠가는 게 아닙니다. 이 로직이. 이건 누구하고 나눠갔냐? 주주들하고 나눠가는 거죠. 투자자들. 주주들하고 그 투자를 한 사람이 나눠가는 거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몸값을 받는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몸값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는 상여금, 보너스 이런 걸로 조금 더 이렇게 대우를 해줘서 이 사람이 더 이 기업에 충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해줄 수는 있죠. 인센티브를 줄 수는 있죠. 그러나 아무리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도 정말 큰 부자가 되는 거는 로직상 그 원리상 그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대요? 근데 왜 그 고용인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냐? 리스크가 없잖아요. 즉 투자한 사람은 망하면 쫄딱 망하죠. 그죠? 자기가 예를 들어서 투자자가 오너가 52시간만 일합니까? 24시간 일하지 360을 늘 머릿속에는 그 생각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다 건 사람이잖아요. 투자한 사람은. 주인은. 그 여기에 종업원은 그런 건 아니잖아. 52시간 주어진 시간에만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물론 주인처럼 일을 하면 더 일을 많이 하면 그거는 그거에 따라 또 인센티브 또 그거를 대가를 지불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 이상을 강제로 일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법적으로. 본인이 싫어한다면.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종업원 입장에서 큰 돈을 내가 아무리 일을 해도 뭐 집을 살 수 없다. 막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더 큰 돈을 벌기를 원한다면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우선 첫째는 더 많은 월급을 주는 곳으로 직장을 옮기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100을 받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150을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럼 요청을 해보는 거죠. 내가 나는 회사에 나 150 달라.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이 150을 주고도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없다 그러면 주죠. 기업주는 당연히 주죠. 근데 이 사람이 100을 주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회사가 500을 벌어. 그렇지만 근데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100을 받는데 500을 버니까 당신은 나 150을 달라라고 얘기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120만 줘도
500을 벌 수 있는 사람을 구할 수 있으면 주인의 입장에서 당연히 120을 주는 사람을 쓰죠. 그게 논리 아닌가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500을 벌었는데 100을 썼으니까 400이 남는다. 그거 400을 나눠 갖는 거는 주주들이 나눠 갖는 겁니다. 주주들이. 그 논리가 그렇잖아요. 본래 기업의 논리가. 그러니까 나는 150의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100밖에 안 줘. 그러면 150 주는 데를 가면 됩니다. 150을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150을 안 줘. 그러면 150을 되는 데를 가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내가 100을 받는데 실제로 500을 벌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150도 내가 생각할 때는 내 몸값이 아니야. 나는 500을 받아야 돼.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창업을 하면 됩니다. 창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500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500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여기에 뭐가 따르죠? 리스크가 따르죠. 위험이 따르는 거죠. High risk, high return. 내가 모험을 나는 택하겠다. 그러면은 결과도 클 수가 있죠. 로직이 심플합니다. 그거 복잡하게 생각 마시고 간단하죠. 창업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창업자들이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 중소기업들은, 많은 중소기업 사장들은 한때는 다 대기업의 종업원이었잖아요. 그랬다가 다 독립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대기업 다니다가 아유 이 더럽고 치사해서 못 해먹겠어. 그래 나와가지고 독립을 했다.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High risk, high return. 그런데 리스크 테이킹은 잘못했다? 노 리턴이지 뭐. 그러니까 그거를 감당해 주는 게 기업이잖아요. 조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월급쟁이는 본래 큰 돈을 벌기 위한 거가 아니고 그 대신 이런 건 있잖아요.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나의 개인 자본 가지고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 근데 나의 꿈을 실현하고 싶어. 그러면 기업에 다닐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연구하는 분야가 개인의 자본 투자로는 도저히 이 연구를 할 수가 없어. 막 수백억, 수천억, 뭐 조 단위의 예를 들어서 개인이 어떻게 무슨 뭐 삼성전자의 큰 그런 뭐 연구소 이런 걸 개인이 어떻게 차려요? 그죠? 반도체 연구소는 어떻게 차려? 그러니까 종업원이 되는 거지 뭐 그럴 때는. 근데 돈보다도 나는 그 연구 실적으로 인해서 나는 보람을 느낀다. 그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업에서도 그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면은 그만큼 대우를 해줍니다. 당연히 그만큼의 대접을 해줍니다. 로직이 그런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창업을 과감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때부터 이제 그 알바를 많이 했잖아요. 학생 가르치는 거, 그리고 책 펴내는 거. 처음에는 저도 책을 제가 출판사를 통해서 펴냈다가 나중에는 제가 출판사를 운영하기도 했죠. 제가 굿모닝 팝스를 처음에는 KBS 방송국에 가서 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개인 스튜디오를 차렸죠. 그래서 여기서 상당 부분은 만들어서 납품을 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이 발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평생 단 한 번도 이렇게 그 조직의 종업원으로, 그러니까 9 to 6 풀타임 종업원으로 일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항상 저는 리스크 테이킹을, 나는 위험을 내가 각오하겠다. 항상 구멍가게지만 오너의 입장으로 살았습니다. 평생을 구멍가게지만 주인의 입장으로 살았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제 마인드는 구멍가게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구멍가게 마인드가 뭐냐고요? 제가 얘기해 줄게요. 저희 회사는 구멍가게잖아요. 지금도 거의 1인 기업이지 뭐. 거의 구멍가게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방에 출장을 간다. 호텔에서 못 잡니다. 왜? 돈이 아까워서. 이게 만약에 내가 대기업이라든가 큰 조직의 일원으로 있으면 당연히 5성식 정도 되면 비즈니스 비행기도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당연히 뭐 기사도 나오고 그리고 호텔 5성급 특급 호텔에서 자고 그 정도는 되지 내 능력이. 대기업에 내가 그런 조직이나 국가 공무원이나 그러면은 국장급 이상 그 정도는 되죠 내가. 근데 조직의 일원이 아니고 내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 돈이 아까워서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도.
지금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인드 자체는 구멍가게 마인드로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구멍가게 마인드로. 근데 나쁘지 않아요. 그건 내가 택한 삶이기 때문에. 내가 택한 삶이기 때문에 전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행기는 항상 비즈니스가 아니고 이코노미 타고 다니고, 그리고 뭐 지방 출장 가도 그냥 뭐 모텔에서 자고 35,000원, 비싼 데는 4만원. 그러고 삽니다. 뭐 어때? 뭐 어때? 부끄럽냐고? 뭐가 부끄러워? 부끄럽기는 내 인생 내가 산다는데. 내가 여러분한테 돈 달라 그랬어? 뭐가 부끄러워? 그러니까 나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인생 이제 벌써 그 경지는 이제 올라섰습니다. 남들이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당당하게 내 인생을 그냥 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 딸에게도 항상 그 주문을 합니다. 옆에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당당하게 너의 길을 가라. 아직은 젊으니까 돈 버는데 열중하지 마라. 지금은 24시간 불철주야 나의 노력을 해서 뭔가 나의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은 그럴 때다. 단 24시간 일하거나 24시간 공부해라.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는 내 자식을 볼 때 나의 어린 시절, 내 20대를 보는 것 같아. 좀 뿌듯합니다. 그게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돈은 나중에 벌어도 됩니다. 그리고 큰 돈을 벌려면은 독립을 해갖고 경영을 해야죠. 그건 뭐 세상의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항상 이제 명심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 월급쟁이로 살든, 아니면 뭐 자기가 무슨 그냥 경영을 해갖고 뭐를 하든, 돈이 조금 더 벌든, 조금 더 좋은 학벌을 가든, 좋은 대기업을 다니든, 뭐를 하든,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행복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요 행복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거 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가 그래도 옛날부터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학벌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굉장한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다다이 잘난 사람도 아닌데, 내가 이제 후배들 앞에서 이래라 저래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제가 지금도 내가 이 꼴에 내가 유튜브 방송하면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내고 말까 또 되잖아 지금. 그죠?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오성욱 씨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아니지. 내가 뭐 이렇게 대단해. 아닙니다. 그런데 근데 나 대단한 거 있다. 그게 뭔지 아냐고요? 나 행복해.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요. 없을걸? 없을걸? 약올리지요? 없을걸? 없을걸? 나 행복하다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행복도 훈련에 의한 결과라는 거예요. 훈련에 의한 결과. 어느 날 갑자기 남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못 가졌을 때는요. 내가 외국 가면 정말 행복하겠다. 내가 대기업 가면 정말 행복하겠다. 대기업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정말 행복한가? 행복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내가 무슨 롤렉스 무슨 시계를 가지면 되게 행복할 거다. 물어보라고. 하루 이틀 행복하지. 그렇게 행복한가?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행복은요. 끊임없는 자기 수련과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행복도 느끼는 연습을 해야지 됩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도 자꾸 느끼는 연습을 해야 돼요. 행복을. 그러면서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정말 이게 돈과도 관련 없고 사회적 지위와도 관련 없고 무슨 뭐하고도 관련 없는 거 늘 얘기하잖아요. 주변 사람하고 어떻게 하면은 잘 조화를 이루면서 주변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낼까. 이런 것도 다 훈련에 의한 행복의 결과라니까요. 이것도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앞에서 제가 열거한 많은 것들이 노력해서 가지면 좋죠.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어떤 그 목표의식이 있고 자기가 스스로 세운 목표에 의해서 이렇게 갈 때는요. 남들이 볼 땐 되게 힘들고 실제로 내가 몸은 힘들어도 그 과정을 즐기면은 충분히 그거 즐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등산가하고 정상에 올라갈 때 그 과정은 남들이 보기에도 힘들고 본인도 힘듭니다. 그래도 왜 우리는 그렇게 낑낑매면서 정상을 가나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힘든 과정을 즐기는 겁니다. 즐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목표가 있으면서 그냥 보세요. 내가 왜 산에 가는지도 모르면서 산에 가는 사람은 참 바보입니다. 목표가 없이 그냥 가. 그럼 힘들기만 해. 근데 그 목표를 내가 설정하고 내가 낑낑매고 가면은 그래 저기까지만 가면 정상이야. 그 사람은 그 고통을 인내할 수 있다고요. 그 고통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목표를 설정하고 그 과정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그 과정에 힘든 거를 인내할 수 있다고요. 근데 사실 웃기는 건요. 그래갖고 등산 꼭대기에 갔잖아요. 그런 거서 만세 나왔다. 이건 자기만족입니다. 자기만족이에요. 그 꼭대기 올라가서 거기서 평생 살아? 아니잖아. 사진 하나 찍고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땐 막 대기업에 가고 무슨 뭐 남들이 갈 때 뭐 우리나라 아파트가 뭐 350억짜리가 있다며요. 청담동에 300억짜리 사고 뭐 어마어마한 뭐 무슨 자동차 타고 이런 것이 막 팬시하고 저렇게 되면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별거 아니라니까. 꼭대기에 올라가고 에베레스트에 가서 와 만세 했지만 남들에겐 그게 어마어마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사람 거기서 사는 사람 아니야. 내려올 거라고. 순간의 기쁨일 따름이라고. 그럼 뭐야? 그거는 자기만족이고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꼭대기에 가는 그 목표를 향해서 꼭대기에 최종적으로 밟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그 목표를 자기가 세워야 돼. 자기가. 남이 세워준 목표는 이거는 개고생이야. 이 목표를 자기가 세워야지 됩니다.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그 과정을 즐겨야 돼. 그러면 그 과정이 힘들어도 충분히 보상받을 만큼 그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멘. 오멘이 뭔지 아세요? 아멘. 아멘이 뭔지 아시죠? I agree. 맞습니다. 맞고요. 그게 아멘이잖아요. 네, 오성식 교주가 얘기할 때는 여러분이 오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멘. 오렐루야. 아니 우리 학부 형이 모쌤은 가끔 교주 같다고 오멘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많이 웃었습니다. 저 교주 아닙니다. 오성식입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쁘게 사세요. 행복하게 살고 정말 끊임없는 행복의 결과다. 이기지 않아도 많이 갖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아시겠죠? 항상 긍정적으로 그러면 됩니다.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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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오늘 여기까지. 행복한 하루 되세요.